암 환자와 가족분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세브란스 닥터푸드입니다. 오늘은 김보람 셰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국수 요리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별미로 즐기실 수 있는 해물볶음면이랑요. 네.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깻잎 채소말이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깻잎 채소말이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네네. 먼저 소고기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고기를 넣나 봐요. 네. 고기 환자분들이요. 이제 이 고기 요리를 잘 드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고기 그 소고기 냄새 때문에 먹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깻잎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은 쉽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깻잎 향 때문에 고기 냄새가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고기에도 그 밑간을 약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소고기에도 후추, 다진 마늘, 간장 정도로만 양념을 해주시고요. 고기는 어떤 부위가 좋아요? 얇게 썰어져 있는 부위가 아무래도 좋은데요. 네. 저는 오늘 불고기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 샤브샤브감도 괜찮겠네요. 네, 그 정도도 네, 괜찮고요. 네, 네. 아니면은 잡채에 들어가는 것처럼 채 썰어 있는 것도 좋고요. 저는 늘 궁금했는데요. 네. 이게 고기의 그 핏물을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고기 핏물 빼시는 게 좋은데요. 네. 불고기감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키친타올 같은 거를 그릇에 밑에 받쳐두시고요. 그 네. 위에 고기를 얹어주셨다가 핏물이 좀 빠진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저는 네. 이미 다 빼놓은 상태고요. 그래요?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키우시고요. 네. 기름은 약간만 넣고 볶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후라이팬을 좀 약간 달궈 놓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소고기 같은 경우도 살짝만 익혀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이 올라오면 네. 환자분들이 아무튼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특히 소고기 좀 많이 드세요. 제가 네. 설명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드시면 환자분들이 먹고는 싶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맨날 그랬는데 아주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요리가 또 준비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소고기 냄새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은요. 네네. 마늘이라던가 생강이라던가 이런 양념들을 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네네.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재워놨다가 드셔도 괜찮겠죠? 네, 그렇죠. 오늘은 네. 같이 깻잎이랑 싸서 할 간편하게 거니까. 먹는 거니까 네. 바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셰프님만의 고기를 냄새 안 나게 하는 또 뭐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보통 고기 냄새 났을 때 맛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런 거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청주나 약간의 소주 같은 거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주도 괜찮아요? 네. 네. 소주 같은 경우에 약간 안 좋은 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주나 아니면 우리 제사 때 쓰는 그런 주 있잖아요. 정종. 네, 정종 그런 것도 괜찮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마늘이나 생강은 꼭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글지글 익으면서 네. 어느 정도 핏물이 사라지고 사라지면 되겠네요. 네, 핏물 사라지고 네, 맛있게 볶아줍니다. 이때도 맛술을 넣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양념을 하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 다진 마늘을 넣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기는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고기는 준비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야채들을 준비를 해볼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약간 시들시들할 경우에는 이렇게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순도 같이 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쌉쌀한 맛도 무순이 들어가면 또 그렇죠. 아삭아삭한 질감도 느껴지고요. 네네. 그 외에 채소들을 준비를 할 텐데요. 저는 오이랑 파프리카를 준비를 했어요. 오이는 네. 이미 채를 썰어놨고요. 파프리카도 색깔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파프리카 요즘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드시는데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항산화 성분이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드시기 참 좋고 네. 또 향기도 좋죠. 네. 네, 뭐 드릴까요? 칼이요. 네. 네. 네, 파프리카 향도 참 좋은데요. 파프리카를 썰으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껍질 부분이랑 속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껍질 부분을 이렇게 두고 칼을 쓰실 경우에는 껍질이 질기기 때문에 손을 다치실 염려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런 살 부분으로 채를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깻잎 안에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썰으시면 깻잎이 잘 안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얇게 최대한 네. 썰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또 아삭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미리 다 말아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직접 손님께서 싸서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긴 접시에다가요. 채소를 예쁘게. 예, 저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채소를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전 주황색 파프리카도 준비를 했고요. 네. 주황색 파프리카. 그다음에 오이 채 썰어 놓으신 거. 이 노란 것도 있어요. 그죠? 파프리카. 네, 노란 것도 쓰셔도 좋고요. 오이는 돌려깎기를 했어요.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담가놨었나요? 약간 좀. 아니에요. 아니셨어요? 네. 돌려깎기 하셔도 되고 15분은 물기가 많으니까요. 그 부분만 빼고 채를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순도. 그러니까 결국 이 무순 길이에 맞춰서 그냥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뭐 훌륭하게 또. 그렇죠. 손님 초대 요리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다음에 깻잎도 같이 옆에 두시면 되는데 오늘은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를 먼저 담아볼게요. 그냥 이대로 싸서 먹나요? 뭐 어떤 소스 같은 건 없나요? 소스도 만들어야죠. 네, 먼저 고기를 담아서 주시고요. 소스도 굉장히 간단해요. 네. 고기 넉넉히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는 제가 양파를 미리 다져놨어요. 다진 양파와 두반장 요 두 가지만 들어간 소스예요. 오늘 소스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두반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에 많이 쓰시는데요. 칼칼하고 매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짜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 다진 양파를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네. 이 준비한 양의 3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굉장히 뻑뻑하고 약간 그냥 쌈장 같은 질감으로 즐기실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염도도 낮출 수 있어서 그쵸. 네, 건강한 또 소스가 되네요.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 그 양파의 상큼상큼한 맛이랑 두반장의 살짝 매콤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면 너무 좀 이렇게 센 맛이 나지 않을까요? 살짝 물에 담갔다가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썰어가지고 담가 놓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썰어서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다 된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담아 주시고요. 일단 먹을 때 어떻게 먹을지 걱정되네. 그냥 쌈장 넣고 싸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릇 세팅까지 벌써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벌써 다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깻잎으로 제가 싸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깻잎은 이렇게 파란빛이 도는 부분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이 뒷면으로 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렸을 때 파란 부분이 보이도록 그래서 이 줄기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거 파프리카 뭐 색깔별로 이렇게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사실 속에 넣는 채소도 여러분들 취향껏 많이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버섯 같은 거 넣으면 어때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고기 같이 볶을 때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예, 예. 더 생으로는 잘 안 드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닭고기도 괜찮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다음 집에 남아있는 샐러드 채소들, 뭐 양배추나 아니면 상큼하게 파인애플 같은 것도 넣으셔도 상큼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월남쌈이나 이런 재료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르신 상태에서 소스를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찍어 드셔도 좋은데 저는 소스를 이렇게 같이 깻잎 김밥말이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입 쏙 먹을 수 있게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너무 난 뚱뚱하게 해서 잘 안 말린다실 경우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꼽아서 서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줄기 제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안에다가 약간의 김 같은 거 넣으면 어때요? 김이요? 김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눅눅해지지 않을까요? 살짝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많이 싸서 드셔도 되고요. 사실 야채 같은 거를 우리나라 요리를 보면은 굉장히 그 조림이라든가 무침이 많아서 짜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짜지 않게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입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썰어 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떨려요. 자, 어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안에 김밥 같다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데 사실 이 깻잎이 힘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말아서 서빙을 하실 거면 살짝 깻잎을 익히셔서 하셔도 좋고요.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거 이렇게 척 쳐지면서 싹 말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하나가 벌써 색깔만으로도 막 식욕이 확 나는데요. 그렇죠. 네네. 이따가 먹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곁들이는 오늘의 주 메뉴인 해물 볶음면을 한번 해볼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해산물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해산물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바지락이랑 새우랑 쭈꾸미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해감을 지금 다 시켜놓은 상태예요. 약간 차가운 물에다가 소금 약간 타시고요. 바지락 넣고 어둡게 해주시면 얘네가 해감을 스스로 하니까요. 어둡게. 그게 더 살짝 중요하다. 어둡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해감해서 준비하시고 쭈꾸미랑 새우는 깨끗한 물에 씻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너무 짠기가 싫으신 분들은 차가운 물에 조금씩 담가뒀다가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짠 맛이 나면 해산물 같은 경우는 또 맛이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담궈놓으면 되나요? 네, 10분 정도 하시고요. 나는 짠 거가 좀 많이 거북하다 하시면은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를 먹고 싶어 하실 때 이게 우리나라 국수 같은 경우는 국물이 주로 많잖아요. 그럼 국물 조금 드시고 벌써 배불러서 못 드시는 분이 참 많은데 이렇게 볶음 요리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드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의 국수는 쌀국수를 준비를 했어요. 쌀국수는 삶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30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보통 볶음면에는 약간 납작하고 두꺼운 면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얇은 면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랑 같이 먹는 쌀국수에 많이 즐겨서 사용을 하시고요. 있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 야채를 준비를 해볼게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숙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파, 피망들은 다 채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청경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청경채는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는데 보시면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죠? 보시면 이 끝에 약간 지저분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그냥 반으로 일단 나눠주세요. 반으로 나누면 그냥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요거를 너무 크니까 본인 그 청경채 보시고 크기 가늠하셔서 썰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 4분의 1 정도로만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오늘 요리는 정말 그 항산화 보고인 채소들의 요리라서 굉장히 또 좋네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실 경우에는 이 줄기 부분을 아예 잘라버리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괜찮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 볼 텐데요. 네. 오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저염식 굴소스를 만들 건데요. 보통 굴소스 하시면 굉장히 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걸 감칠맛을 내면서 맛있게 준비할 수 있는 저염 굴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짜면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맛없다고 그러세요. 짠맛은 줄이는 대신에 감칠맛이라던가 다른 맛을 더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맛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오늘 배추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배추의 단맛이 굴소스에 더해지면서 더 맛있어지겠죠.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생강이랑 다진 마늘을 준비를 했어요.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배추도 넣어주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같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배추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으시면 되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야채가 다 동원되는 아주 건강식인데요. 네,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세지 않은 불에서. 네, 배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만. 배추를 그러니까 얇게 가늘게 썰으셔도 되는 게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가를 거거든요. 가요? 네. 그러니까 배추가 빨리 숨이 죽을 수 있게 작게 자르셔서 그렇군요. 볶아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 파릇파릇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익으면서 파란색이 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네. 굴소스 보통 생각하시면 굉장히 진한 검은색이잖아요. 네, 요거를 같이 넣고 하면 색깔도 약간 브라운색으로 옅어지면서 더 맛있는 그러겠네요. 색깔이 더 맛깔스러운 색깔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배추가 투명해지고 숨이 죽은 것 같으면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물을 넣고 끓여주실 때는 물이 한 큰술 정도만 남을 정도로 자작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미 생강이랑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스를 이용할 때는 생강, 마늘 따로 안 첨가하셔도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소스로는 아까 말한 이런 볶음면 외에 또 다른 거 활용할 만한 건 있나요? 볶음 요리 하시는 거에는 거의 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식 요리를 하시거나 덮밥 요리를 하시거나 그럴 때요. 네. 볶음밥 하실 때도 좋고요. 볶음밥을 할 때? 네. 네네. 주로 우리가 굴소스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데에는 다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굴소스를 그냥 생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배추를 이용하면은 염도도 낮추면서 또 배추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배이니까 더 좋고. 그리고 배추에서 단맛이 나오니까 더 맛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좀 잃어버리시고요. 맛있고 더 다른 좋은 맛으로 대체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졸여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많이 볶고 많이 끓이셔서 이 단맛을 최대한 충분히 이끌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양을 어느 정도 보시고요. 네, 이게 물이 자작하게 이제 재어들면. 이것도 아마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스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네요. 분리가 된다기보단 금방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자작자작을 해주면요. 믹서기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믹서기에 가나요? 네. 믹서기 주시고요. 이렇게 조그만 블렌더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양이 적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이렇게 그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생강향이랑 마늘향이랑 다 느끼실 수 있죠. 요거 상태에서 요거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갈아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블렌더 말고 아예 꽉 잠그는 믹서기 사용하실 때는 뜨거운 거 가르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네. 압력이 뜨거운 김 때문에 이렇게 꽉 막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곱게 갈아졌으면 굴소스를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굴소스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드릴까요? 네, 볼을 하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볼에다가 옮겨 담고요. 여기에 굴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양파하고 배추하고 이거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저염식 하시는 거는 레시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레시피 같이 제공받으시는 거 그거 양 지켜주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이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염도를 최저화시키면서 맛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아마 이 레시피를 잘 정확하게 사용하셔야지만 또 괜히 맛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레시피를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섞으시면 살짝 갈색빛이 나면서 굉장히 묽은 소스가 완성이 됐죠. 아까 그 배추를 얼마나 졸이시냐에 따라서 또 이 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 해산물 볶음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농도면은. 그렇죠. 이 정도 해야지 또 이게 국수가 잘 묻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산물 국수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줄까요? 이쪽으로 주세요. 같이 볶을 거니까. 특히 해산물 들어가는 볶음 같은 경우에는 불을 세게 해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식용유 조금 둘러주시고요. 이거는 채를 받칠 거였나 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네. 이게 아까 3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리라고 했죠? 열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네, 뜨겁죠? 네네. 야채를 넣어주도록 야채부터 먼저 볶나 봐요? 해산물을 먼저 넣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쭈꾸미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빨리 익는 것들이니까요. 먼저 피망 같은 경우만 색깔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양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지금 불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해산물들 같이 셀 때. 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게 볶고 와야 되네요. 네네. 벌써 색깔이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산물에서도 물이 나오고 있고요. 네. 보통 이렇게 해산물 쓰실 때 이 상태에서 청주나 이런 거를 한번 날려주셔도 좋은데요. 맞아요. 저희는 굴소스에 지금 생강이랑 마늘이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산물의 진진 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주를 이용해서 한번 싹 해주면 여기서 이제 그 해산물의 어떤 나쁜 냄새 같은 게 다 제거된다는 거죠? 네, 이제 피망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피망. 피망도 넣어주시고요. 불을 센 불에서 했는데도 지금 벌써 물기가 좀 생겼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산물 볶는 상태에서 소스를 다 붓지 마시고요. 조금만 내가 넣어야 될 양의 3분의 1만 넣고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볶아주시다가요.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요? 그죠? 네. 그래서 바지락도 입을 벌리기 시작을 했고요. 뜨겁다고 입 벌렸네요. 그 상태에서 면을 넣고 숙주를 넣고 청경채까지 다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까지 넣고 볶아줄게요. 굉장히 아주 일품 요리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소스를 어느 정도 더 넣어주셔서 간이. 저는 아까 사실 볶음면이라 가지고 기름 사용이 굉장히 많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물의 어떤
맛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네. 볶아지니까 그쵸. 건강 그 기름 사용은 많지 않은데도 네 볶아지네요. 집에서는 이거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면요. 그러니까. 다른 팬이나 이런 주걱 같은 거 하나 드시고 이렇게 양손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볶으실 수 있겠죠. 항상 그 초보자를 위한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보면 아까 수분이 많았던 거를 면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색깔이 살아있죠. 살아있네요. 그래서 입맛이 막 침이 돌아요.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지 않으시고요. 그냥 살짝 한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네. 셰프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남아있잖아요. 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넣고 왜 흔히들 그 외식하면은 오히려 이 굴소스의 까만 색깔로 맛을 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이렇게 야채의 다양한 색깔로서 음식의 어떤 맛을 돋구는 그런 비법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색깔이 사실 까마면 까만수록 더 맛이 좋긴 하지만 그 대신에 저희는 생선한 야채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네, 그래서요. 네, 먹음직스럽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벌써 됐어요? 네. 네. 환자분들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빨리 드려야지만 된대요. 왜냐하면 먹고 싶다 생각과 더불어 포만감이 같이 온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분 내에 조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담기 힘드시면 이런 걸로 같이 면이 금방 불어요. 특히 볶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쫙 둘러주셔서 코팅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시는 즉시 바로 드시는 게 좋죠. 네. 이거는 환자분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따다닥 준비해가지고 30분 안에 재료만 준비해 두셨다가 하면은 금방. 뭐 재료도 야채 같은 경우는 집에서 흔히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국수만 좀 준비하고 있다가 야채도 양배추, 뭐 양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재료들 많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오늘 해산물이 주재료니까 해산물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청경채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청경채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쭈꾸미랑 보이게 하시면. 국물은 거의 없어요. 예, 볶음면이니까요. 그러니까 해산물 볶는 과정에서 물이 너무 나온다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면이 수분을 다 먹어버리니까요. 괜찮습니다. 아까 사실 은근히 걱정했었거든요. 네, 다 됐어요? 네, 이제 완성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죠? 이제 한번 맛을 보시도록 할까요? 우선은 요거를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요게 굉장히 상큼하죠? 네. 저기 씹는데 그 파프리카의 수분이 이렇게 같이 고기 맛하고 어우러져가지고요. 환자분들도 입안이 마르다고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굉장히 그 식감이 좋은데요. 이제 요거 좀 마지막 먹어봐야 되죠? 이건 뭐부터 먹어야 되나? 면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형 굴소스의 맛을 한번 느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염이랑 하지 마시고 건강 소스. 네, 건강 소스. 네. 맛있어요. 네, 이게 숙주 맛, 전봉, 그 바지락 조갯살 맛 막 다 어우러져가지고요. 환자분들이 좀 입맛이 없거나 또 색다른 요리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리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굴소스에 지금 생강이랑 마늘이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산물의 감칠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뒤집어서 이런 살 부분으로 채를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굽고 하시면 그 양파에 저는 소스를 이렇게 같이 깻잎 김밥말이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오늘의 요리 해물볶음면과 깻잎 채소말이 어떠셨나요? 가끔 국수가 먹고 싶으실 때, 또 식욕이 없으실 때 이렇게 별미국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빨리 쾌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